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들 종합해서 보도해 드립니다.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어머, 저 총각 비틀비틀 큰일 나겠네. 이봐요, 총각. 운전대 잡지 말고 대리운전 불러.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2588 대리운전 불러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래요. 좌우로 정렬 2588.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으로 잡으셨습니까? 네, 실세, 비선, 막후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네, 이거 무협지에서나 등장할 것 같은. 네. 또는 그 태평양 전쟁 후에 일본 정치사에서나 나오는 단어들이 2014년 연말 한국 정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네. 청와대에서는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요. 또 검찰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검찰 수사 기대해 봐야죠. 예, 그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죠. 첫째는 유출된 문건의 진위 여부이고요. 두 번째는 문건 유출 경로입니다. 검찰은 투트랙으로 두 가지 사안을 다 조사한다는 방침이죠. 청와대는 문건 유출을 한 사람으로 이번 문건을 처음 작성한 박경정을 지목했고, 검찰은 박경정은 물론이고 그의 상관이었던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문건 유출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국기문란이라고 지목했고 검찰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가 검찰 수사로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의 그 공통된 의견이죠.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문건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네. 이건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렵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진실 게임 공방으로 가고 있지만 문건에 거명되었던 당사자들이 우리는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시간도 꽤 흘렀기 때문에 네. 이 명예훼손 수사는 시간이 좀 걸릴 전망입니다. 네. 특히 정윤회, 문고리 3인방, 박지만, 청와대 이 정부에 알려진 혹은 숨은 실사로 가는 사람들이 다 문건에 등장하기 때문에 네. 검찰이 성역 없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실정이죠. 네, 방금 말씀하신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정윤회 씨,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조홍천 전 비서관의 폭로로 3인방하고 통화한 것이 밝혀져서 말을 바꿨죠. 네네. 예, 그런데 유진용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오늘 또 폭로를 했습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인사에 관해서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와서 후폭풍이 아주 거칠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런 전망이죠. 유진용 전 장관은 그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박 대통령이 문체부 국장과 과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뒤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한 기사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승마협회 인사 문제에 정윤회 씨가 개입했다는 증언을 실무장관이 처음으로 한 것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유 전 장관은 더 나아가서 김종 문체부 2차관이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이재만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인사에 개입했다고도 폭로했는데요. 유 전 장관의 폭로가 맞다면 정윤회 씨의 인사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정권은 남은 임기를 제대로 치를 수 없을 만큼의 치명적 치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박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지금 오찬을 열 계획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진용 전 장관이 인사에 개입했다고 지목을 받은 네. 김종 문체부 2차관. 이 김 2차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 문제에서 해명을 했는 게요. 네. 그 유진용 전 장관의 증언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답했고, 그러면 유 전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느냐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엔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곧이어 터졌는데요. 네.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던 김종 문체부 2차관에게 문체부 체육국장이 이제 부하 직원이 되겠죠. 네.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라는 쪽지를 건넨 것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입니다. 하하, 그 참 쪽지가 아주 언론사의 사진에 찍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무원들이 네. 국민을 대표해서 나온 국회의원들 간에 싸움을 시켜가지고 네. 위기를 넘겨보겠다는 계략이겠죠. 네, 무슨 부귀 영화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에 대해서 김종독 문체부 장관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하고 사과했고, 교육위원회 서른 위원장은 이것은 사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정해를 선포했거든요. 네. 서른 위원장은 정해 이후에도 정신 나간 인간들이다. 이건 미친 짓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정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예, 이자스민입니다. 이자스민 국회의원. 예,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죠. 네.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했다는 불법 체류자 보호법. 인터넷에서는 이를 두고 미친 법이라고 하는데 네.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마다 이자스민 의원을 성토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자스민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지도 않았으며 네. 법안 내용도 인터넷에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잘못 알려져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죠? 자스민 의원으로서는 아주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억울하죠. 어떤 건데 법안 내용이? 괜히 요거도 먹은 케이스인데 네. 법안 이름은 불체자 보호법도 아니고 미친법도 아니고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네. 대표 발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이고 네. 발의에 동참한 다른 9명의 의원도 모두 새정치연합 의원들입니다. 아하. 법안 내용은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네.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바탕으로 이주 아동을 위해서 의료보험, 교육, 상당 등의 권리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법안입니다. 네, 이건 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우리나라도 가입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당연한 내용이고 그것을 네. 이제 우리나라 법률로서 조문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네티즌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우리 좀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네티즌들 의견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대한민국 그 하위 계층들의 일자리도 빼앗고 범죄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위해서 왜 우리 세금을 써서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불법 체류자 외국인들에게 보냈던 싸늘한 시선이 이제 우리에게도 생기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나서가지고 불법 체류자 단속을 좀 강화하고 합법적인 이민자들까지 도매금으로 욕을 먹지 않도록 법적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으로 잡으셨습니까? 총각 행세. 총각 행세? 누가 총각 행세했습니까? 그 예능 또 영화 그 CF까지 나서면서 그 단시간에 스타로 떠오른 터키인 에네스 카야시 씨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각 행세를 하면서 여러 여성을 만났다는 제보가 인터넷상에 여러 개 오르면서 에네스 씨는 출연하고 있던 방송에서 전부 하차했고 모델로 활동했던 기업으로부터 위약금까지 물릴 사양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 결혼한 행세를 총각 행세를 했었답니까? 아니 우선 TV에서는 무슨 터키의 유생으로도 알려주고 말이죠. 네네.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NSC가 방송에서 한 말을 살펴보면요. 남의 여자를 넘볼 수는 있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거짓말쟁이의 촛불은 밤까지만 켜져 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완고하면서도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방송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은 다르게 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의 팬들까지도 이번 사태로 완전히 돌아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상은 어떤지 더 알아봐야 할 일이고요. 그렇죠. NSC가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은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이제 NSC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 여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NSC는 논란이 된 지 3일 만인 오늘이죠. 법무법인을 통해서 의도치 않게 실망감을 안겨드려서 죄송하다라면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거짓을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라면서 소송으로 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건의 결론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위클리 경제 포인트 재윤경 에듀머니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년 만에 이 대학가에 붙은 대자보 한 장이 또 화제가 됐는데요. 이 제목이 최씨 아저씨에게 보내는 협박 편지네요. 최씨 아저씨는 누굽니까?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이게 왜 화제가 되나요? 굉장히 대학생들이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대학생들 나름의 특유의 그 재치 있게 그 최경환 아저씨 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총대 찌질이 대학생으로 말하지 말고 계급장 떼고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도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풀고 있어서요.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자보 속의 학생들이 이제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어떤 네. 내용입니까? 어떤 정책을 어떻게 비판했나요? 지금은 최근에 그 최경환 총리께서 최경환 총리가 이제 발표한 정규직 과부 발언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가계 이 소득이라든가 가계 부채라든가 이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게다가 이제 또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 사내 유보금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저성장 속에서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고 특히 이제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한 10%를 훌쩍 넘어서고 있어서 심각한 수준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사실은 기업들의 그 투자를 독려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제 그 노동 쪽의 희생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정규직의 어떤 그 해고 요건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겠다 이러면서 정규직이 과보되고 있어서 비정규직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학생들이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소재가 된다고 보시는군요. 청년 실업도 많고 뭐 이래서. 뭐 이렇게 청년들이 그 대자보상에서 굉장히 그 정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우리들은 뭐 비정규직이 보호가 안 돼서 불만인데 오히려 정규직의 보호를 그 끊어내서 뭐 이렇게 비정규직의 상대적인 어떤 이 보호 안 되는 부분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대단히 창의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비꼬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청년들은 지금 빚을 지고 졸업을 하고 있는데 실업률이 높고 그리고 정규직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정규직에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예.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보호를 이렇게 오히려 문제를 삼고 있다. 이거는 청년들이 나설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요즘 그 월세의 공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세 시장이 말이 아니라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제 점점 이렇게 그 전세는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상반기만 따져도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그 전세는 1만 건 이상 감소했는데 월세는 3만 건 이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일명 뭐 반전세라고 하는데 전세금 그 보증금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월세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주택이 임대차 계약이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반전세. 예. 반전세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 좀 내고 그리고 그렇죠. 예, 월세도 내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전세 종류가 이제 꽤 다양해진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저 전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유일한 형태를 갖고 있는 건데요. 예. 뭐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제 역사가 한 138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월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사실상 지난 10월 30일 대책을 내놓은 게 이제 그 사회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제 월세 대출을 실시하겠다 뭐 그래서 그 내놓은 대책이 전세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월세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비판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월세 관련한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문제는 지나치게 이제 저소득층 위주의 그 정책인데다가 네. 그리고 뭐 월세 소득공제 뭐 이런 것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집주인들이 꺼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시급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그다음에 더불어 이 거주 기간이 좀 안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 약자들을 위해서 이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지금 한 2년까지인데 1년만 그걸 보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간을 좀 연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소한 전월세 계약을 하면 4년 이상 정도는 사실은 세입자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어떤 주거 안정 제도를 좀 내놓는 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꼭 필요한 대책이 뭔가 좀 있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예. 뭐 그리고 또 지금 전월세 전환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전세금 1,000만 원 대비 뭐 이거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월세금을 어느 비율로 정할 것이냐 이런 전환율 기준을 가지고도 이제 말이 많거든요. 현재는 뭐 기준금리의 4배 이하, 뭐 혹은 10% 이하 이렇게 더 낮은 거를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그 현실성 있게 기준금리 플러스 뭐 한 2, 3% 포인트 요 정도 수준으로 좀 전환율을 낮추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윤경 에듀면이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서 또 비무장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숨졌네요. 네, 이번엔 아리조나주 피닉스입니다. 네. 마약 거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인 경찰이 용의자인 루메인 브리즈번을 검거하려다 사살해 버렸습니다. 네. 달아나던 브리즈번과 몸싸움을 벌이던 경찰은 이 브리즈번이 주머니에 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총을 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브리즈번은 몸싸움 당시 아무런 무기도 지니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미 전역에 일파만파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발생해 미국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도 점차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흑인을 목졸라서 숨지게 한 백인 경찰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었죠. 그래서 뉴욕에서 시위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 뉴욕 시위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뉴욕에서는 이틀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욕뿐만이 아니라 미국 동부 대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예, 오늘 뉴욕 맨하튼에서는 시민 수천 명이 차별주의 경찰 필요 없다, 네. 숨을 쉴 수 없다라는 말을 외치면서 야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는 거리 한복판에 일제히 모형관을 만들어 놓고 네. 백인 경찰에 의해 목이 졸려 숨진 에릭 가너처럼 바닥에 드러누워 침묵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13일에는 워싱턴에서 흑인 인권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인류의 화성 왕복,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발된 미국의 차세대 우주선 오리온 소식 알아보죠. 당초 어젯밤에 시험 발사가 예정돼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루 연기됐네요. 왜 그런가요? 예, 당초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9시 5분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너베럴 공군기지에서 시험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첫 시험 비행 3분 40초 전에 발사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강풍과 또 오리온을 우주 공간으로 올려보낼 추진체인 델타 로켓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힌 겁니다. 기체 결함은 로켓 카메라 시스템에 장착된 배터리의 감소와 배수 밸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나사는 오리온의 시험 발사를 만 하루 연기해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정면 인터뷰입니다. 국내에서 규모도 크고 고난도 수술이 많은 5손가락 안에 드는 병원 5곳에서 흉부외과, 비뇨기과 이런 외과 전공이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몇 년 사이에 수술 부담이 큰 외과보다는 소위 돈 잘 버는 과로 전공의들이 몰리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부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청입니다. 강청희 부회장님께서는 흉부외과 전문이시라면서요? 네, 흉부외과 전공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인기가 없는 과이시네요. 네네. 네. 흉부외과의 경우에는 대구 지역에서는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후배 의사들이 이렇게 흉부외과를 기피하고 있는 이야기,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 결국 정부의 그동안의 그 일방 통행식인 보건의료 정책과 네. 저부담 저수가 보험 정책의 실패 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위 빅5라고 불리는 대형 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도 지방 흉부외과의 몰락을 초래했고요. 예. 보험 진료를 주로 하는 필수 의료 분야인 흉부외과가 네. 수가 보전 면에서 그동안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원가 보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업과 취업이 힘든 의료 환경이 그 저변의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련 과정에서
예. 실질적 어려움도 비교적 수월하고 향후 위험 부담이 적은 그리고 경제 안정적인 인기과로 옮겨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과가 주로 이제 흉부외과, 비뇨기과 뭐 이런 과입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과가 좀 있습니까? 비인기과라고 저희가 특별히 얘기하는 과들은 대개 흉부외과, 그다음에 외과, 예. 그다음 산부인과, 신경외과 이런 과들이죠. 아, 네. 주로 외과 계통의 과들이 되고요.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조금 전에 산부인과 말씀도 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시골이나 소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아기 낳으려고 그냥 대도시까지 출산을 원전을 가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네네. 아니 산부인과 같은 것까지 기피하면 되나요? 그 애는 어디서 가서 나라고요? 그러게요. 예. 그 산부인과의 경우에 분만 기피 현상은 뭐 이전부터 좀 지속이 되어 왔고요. 예, 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그동안 정부가 이 정책적인 어떤 지원, 네. 그 관련 수가 인상을 통해서 전년도에 미달이었던 산부인과가 금년에 그래도 105.3% 지원율이 보였기 때문에 아, 금년에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저출산에 영향을 또 받는 거가 소아과가 되겠는데요. 예. 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도 국가 의료정책상의 그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이라는 것이 2009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 후에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되면서 올해 109.7%로 또 미달과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결국 정부 정책이 얼마나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를 예.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환자가 있고 병원이 있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무슨 정부 정책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까? 그 얘기는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해봐 주세요. 도대체 정부 정책에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네네. 이 앞에 그 수가가 너무 낮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이 필수 의료 분야의 경우에. 네. 근데 수가가 그렇게 낮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원가 보존율의 75% 정도를 예. 이 보험수가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예. 원가 보존이 안 되는 필수 의료 분야가 예. 결국은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가 보전이 안 된다고요? 네, 예. 아, 왜 원가도 보전이 안 되나요? 그 보험 정책상에서 원가 예. 보존이 안 되는 수가를 측정하는 저부담 저수가 정책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또 저부담 저수가 정책이 아니면 고부담 고수가 정책일 텐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뭐 환자들이나 국민들의 부담이 엄청 커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저부담이라는 거는 환자가 저부담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예, 예. 국가의 재정 지원이 저부담입니다. 저희 나라가. 아, 국가의 재정 부담이 더 높아져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 원가 보존이 되는 수가 정책을 시행을 해야 네. 우리 공보험이라고 소위 표현하는 국가 국민건강보험에 영향을 받는 필수 의료과들이 예. 안정적인 진료 환경에서 더 진료를 잘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국민 부담은 지금보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아, 국민 부담은 낮추고 국가에서 재정 부담을 늘려달라. 네. 그런데 그 흉부외과나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과나 그런 네네. 그 외자 붙은 과에는 왜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나요? 특별히 외과 계통에 대한 지원이 낮은 이유도 있겠지만요. 예. 그거는 뭐 내과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과도요. 네, 내과가 인기과였는데 네, 네. 내과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비전이 없다는 신세대들의 판단이 들으니까 네, 네. 결국 지방병원부터 해서 지금 내과가 미달 사태를 보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참 의사들은 참 좋은 시절이 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의료계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의료보험제도나 뭐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거로군요. 네네. 네. 아, 결국 예. 비급여를 중점으로 하는 예.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 뭐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같이 공보험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과들의 지원 인기도가 높은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공보험에서 제대로 커버가 안 되니까 비보험 분야가 많은 과를 선호하게 돼 있고요. 네. 이 비보험 분야에서 결국은 많은 우수 인력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서 네. 기피과가 생기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의료계도 양극화가 지금 심해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네. 그러면은 이 저 성형외과 이런 쪽에서는 비급여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그쪽은 왜 비급여가 많습니까? 그쪽도 뭐 급여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필수 의료라는 건 이제 생명과 관계된 의료이기 때문에 네. 그 의료 행위 자체가 생사를 결정하는 의료가 많고요. 예, 예. 성형외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분야는 미용이 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용 분야에 대한 보험 커버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비급여 부분의 수술이 쌍꺼풀 수술이나 뭐 유방 수술이나 이런 어떤 성형에 대한 국민적인 욕구도 높고 네. 이에 대한 비급여 부담을 본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그 수가 형성 과정에서 의료계가 원하는 수가만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지원율이 높아질 수밖에 네. 없겠죠.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 급여 쪽으로 바꾼다거나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 아닌가요? 급여를 바꾼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급여를 해줄 만큼의 시급성이 있거나 예, 예.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아니고 예. 이거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원하면 하는 치료고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하는 치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보험에서 커버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셔야죠. 보험에서 커버가 불가능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독자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쏠림 현상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비급여과의 인기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만약에 대책을 세운다 그러면 예. 급여과의 수준이 예.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개원 활동을 할 수 있는 1차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가 보전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가를 올려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슨 뭐 수가 문제도 있지만 의대생들은 뭐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선택한 사람들이니까 뭐 근로시간 문제라든가 말이죠. 뭐 이런 거라도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까? 네네. 네. 이게 항상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고 예. 수련 과정에 대한 부담이 적은 네. 과가 결국 인기과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바꿔서 얘기하면 수련 과정에서 어떤 그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네. 미래의 개원 환경도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 네. 결국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를 지원하는 신세대들이 네. 보다 현실적인 결정 면에서 이런 급여과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 예. 그 세간에서는 말이죠. 네, 이 외과 쪽은 그 수련 과정에서 네. 굉장히 엄혹하다. 심지어는 뭐 조인트도 깐다. 할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건 뭐 한 10년 전 10년 전 얘기입니까? 얘기고요. 요즘은 괜찮습니까?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기피하는 이유도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네. 여쭤보았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해철 네.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네네. 그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 의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의료 분쟁 조정법이라는 건 원래 의료계가 예. 원해서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네. 근데 입법 과정에서 우리 의료계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네. 의료계 참여가 저조했던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법안은 강제 조정 개시를 얘기할 때 중재원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강하고 네. 의료 분쟁 건수의 오히려 증가를 조정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의료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예, 본래 취지에 맞게 네. 신속 공정하고 네. 정확한 피해 구제를 해주고 네.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일단 개선이 된 다음에 네. 그게 활성화되고 나서 강제 개시가 논의돼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창희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죠.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퇴근길 교통량도 많은 데다가 사고와 같은 돌발 상황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이번에는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도심 진입하는 길 수서초등학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쪽으로 복정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10km 안팎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청담대교는 양방향으로 밀리고 있고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동호대교 역시 양방향에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이동하는데 군자교 목간 지점 1차로에도 추돌 사고입니다. 성동교 부근 일대로 양방향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장안교부터 월계 1교까지, 도심 쪽으로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까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내부순환로에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홍은램프를 목간 지점 3차로 추돌 사고입니다. 성산램프부터 이 사고 지점을 지나 홍지문 터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 성산대교 쪽으로도 기름램프 이전 종암분기점부터 홍지문 터널까지는 정체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내 차에 뭘 넣은 거야? 같아서
가짜 석유 신고는 한국석유관리원. 집에만 집중해 25년간 8만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이 수원 홈의실에 옵니다. 마트 공원을 더 가까이, 중심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신분당선 연장 예정. 지금 수원 홈의실 지구에서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호반 베르디움을 만나보세요. 문의 1800-8355. 호반건설.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담배값을 현행 2,500원에서 이만큼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됐었죠.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값이 오르는데 담배값 얼마나 오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퀴즈인데요. 1번 20원, 2번 200원, 3번 2,000원, 4번 2만 원. 휴대전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연극 늙은 도둑의 이야기 초대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다음 주 화요일 8시 공연입니다. 5921번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시아버님께서 남편한테는 담배 끊으라고 하시고 막상 본인은 세보로 사놓으셨다네요. 요즘 사재기가 심해서 1인당 세보로까지만 살 수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네, 7607번님께서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전 애국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제발 좋은 데 써주십시오. 0340번님께서는요. 지금도 여유가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필터 검증도 되지 않은 중국산 저가 담배를 피웁니다. 인상 후엔 더 많이 팔릴 테니 참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금요시사 퀴즈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값이 오르는데요. 담배값 얼마나 오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1번 20원, 2번 200원, 3번 2,000원, 4번 2만 원입니다.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연극 늙은 도둑의 이야기 초대권 선물로 준비하겠습니다. 12월 9일 다음 주 화요일 8시 공연입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손현재 선수 리듬 체조의 요정이죠. 내년 시즌 준비를 위해서 오늘 러시아로 전지 훈련을 떠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손현재는 2주간 러시아의 그 노보고르스크에서 그 닉표도바 전담 코치하고 내년 시즌 새 프로그램을 상의하기 위해서 오늘 출국을 했는데요. 네. 손현재는 그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부담감을 떨쳐내고 그 금메달 목표를 이룬 만큼 그 즐기면서 하고 싶다. 그 2년 후 올림픽이 마지막이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과정도 즐기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 손현재는 올해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리듬 체조상 첫 금메달을 따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는데요. 그렇죠. 손현재는 2주 후에 귀국해서 그 연말 연시를 가족과 보낸 뒤 내년 1월에 다시 러시아로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 소식입니다. 독일 레버쿠젠에서 뛰고 있죠. 이번 주말에 강호 바이에른 뮌헨전에 나선다고요? 네, 그 손흥민이 일요일 새벽 2시 반에 그 바이에른 뮌헨과 독일 분데스리가 원정 14라운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뮌헨은 올 시즌 10승 3무 단독 선두고요. 그 로번, 리베리, 뮬러 등 슈퍼스타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뮌헨은 올 시즌 13경기에서 32골을 넣고 단 3실점했는데요. 그 올 시즌 각종 대회에서 11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이 뮌헨의 철벽 골문을 정조준합니다. 그 손흥민은 우리는 우리의 경기를 믿고 그라운드에서 보여줄 것이라고 그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한화가 야심차게 선수 영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네, 맞습니다. 외국인 선수 유먼과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 하나가 그 롯데에서 왕철된 유먼과 그 오늘 그 영입을 확정 지었는데요. 그 유먼은 롯데에서 3년간 38승 12패를 기록했고요. 올 시즌에는 그 무릎 부상 여파로 12승 10패로 다소 부진했는데 그 오늘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 영입이 확정됐습니다. 하나는 2012년도에 그 삼성 소속으로 14승을 거둔 그 탈보트도 영입을 확정지었고요. 그 앞서 하나는 그 투수 배영수, 권혁, 송은범을 영입했는데 네. 김성근 하나 신인 감독이 그 여러 선수 영입을 통해서 탈골지를 넘어서 이번에는 4강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타이거 우즈 소식도 좀 알려주시죠. 골프 황제. 4개월 만에 복귀전에서 했는데 좀 부진했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우주가 오늘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그 히어로 월드 챌린지 1라운드에 나섰는데요. 그 5오버파로 그 출전 선수 18명 중에서 그 꼴찌에 머물렀습니다. 네. 그 지난 8월에 그 PGA 챔피언십에서 컷 탈락한 뒤에 그 허리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한 우주는 그 선두 조던 스피드에 11타 뒤져 있는데요. 그 우주재단이 주최하는 그 히어로 월드 챌린지는 그 우주 초청으로 18명 정상급 선수가 출전하고요. 네. 그 총 상금은 350만 달러입니다. 네. 타이거 우즈가 한쪽 팔이 없는 소년하고 아주 골프 연습을 했어요. 네, 아주 뜻깊은 연습이죠? 아, 네, 맞습니다. 그 우주가 그 이번 대회가 열리고 있는 플로리다주 그 아이리스 골프장에서 그 3살 소년 모리세이를 만났는데요. 그 모리세이는 오른쪽 팔꿈치 아랫부분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고요. 그 왼팔만으로도 그 64m 거리에 드라이버 샷을 날리는데 골프 실력이 뛰어난데요. 그 감명을 받은 우주가 그 모리세이를 초청해서 함께 골프를 즐겼고요. 네. 그 우주는 시원과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모리세이의 그 퍼팅을 도우면서 가르쳐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요즘 비선 실세 뭐 이런 말들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과연 역사에도 그런 용어가 있었을까요?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제연구소의 전우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거 왕조 시대에도 비선 실세라는 용어가 있었나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비슷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있었습니까? 뭐 왕조 시대이니까 사실은 이런 비선 실세라는 개념 자체가 왕조 시대에나 나올 수 있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야 뭐 비일비재해서 이루 헤아리기 어렵죠. 비선 실세가 무지무지하게 많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뭐 어떤 사람들이 비선 실세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은 왕비 또는 이제 왕비. 그렇죠. 왕비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그 밖에 왕의 총신, 심지어는 뭐 왕의 이제 후궁, 비빈 이런 쪽에서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권력이 사적으로 좀 점유되고 행사되는 그 체제가 왕조니까 네. 왕조 체제에서는 왕과 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공적인 벼슬이라든가 관직과 무관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뭐 그게 오히려 정상적이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정도였죠. 아, 그럴 정도로? 예. 그 비선실세라는 말을 설명하시면서 사적이다, 공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예. 말하자면 공적으로 어떤 직위를 부여받았거나라고 예. 하는 것은 공적이 없는데 예. 그런 직위가 없는 사람이 그런데 사적으로 몰래 직위와 무관하게 그렇죠. 예.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그게 비선실세가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그런 거겠 그런 개념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거 왕조 시대 때는 더 많았다. 굉장히 많았죠. 왕조 시대적 패풍이자 유습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해봐 주세요. 왕조 시대의 비선실세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을 결정한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한다면 몇 가지 좀 들어주신다고 어떤?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결정을 내릴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비선실세가 안 되겠죠. 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역할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기강과 이제 근본적인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좀 먹어서 안으로부터 이제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곪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좀 발전하는 상황 또는 사회가 건전했던 때에는 잘 이제 드러나질 않고요. 뭐 고려 말에도 그랬고 조선 말에도 그렇고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고 할 때 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비선 실세들의 역할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조선 왕조가 망해가는 시점에서 나타났던 이제 정치 현상이 세도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왕권은 허구한 채 안동 김씨 일문이 실제로 정치를 다 휘둘렀다고 했는데 그 당시 안동 김씨 세도가의 우두머리에 김좌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그 사람의 나주 출신 첩이고 성은 박씨인데 네. 별명이 나합이었어요. 네. 왜 나합이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도 전하, 각하 뭐 이런 식의 그 존칭을 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하보다 낮고 각하보다 높은 직위가 하파였어요. 하파. 예, 근데 기생 출신 첩인데 하파, 나주 출신 하파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것이죠.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김좌근을 통해서 이 사람이 김좌근의 사랑을 받으니까 네. 이 사람에게 줄을 대면 이제 김좌근에게 이름이 올라가서 벼슬자리 하나 얻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또 실제로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네. 이 기생이 이제 쉽게 말하면 중요한 인사 문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거죠. 기생이었습니까? 그렇죠. 기생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나라의 벼슬자리를 기생이 쥐고 흔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네. 돌면서 이제 벼슬자리 자체가 좀 뭐랄까요. 비아냥거리가 돼버리고 네. 벼슬하는 사람들도 이제 나합에게 줄대서 됐다 그러면은 스스로 이제 권위를 잃게 되고 대신에 또 벼슬자리를 얻기 위해서 뇌물 쓴 만큼 뜯어내야 했으니까 사회가 그만큼 부패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죠. 또 좀 더 가까운 시대에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이제 민왕후 고종의 이제 왕후였던 나중에 명성 황후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만은 이 민왕후가 신뢰했던 아주 믿었던 이제 무당이 있었어요. 무당이? 예. 아하. 이 무당은 이제 왕후가 이모군란 피신해 있을 때 이모군란을 맞아서 충주 장원에 피신해 있을 때 그때 이제 왕후가 안전하게 서울로 돌아가서 다시 복이 될 것이다. 네. 이걸 맞췄다고 그래요. 그다음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는데 아하. 그래서 이제 서울로 불러 올려서 원래 지방 무당이었는데 북묘라고 하는 큰 이제 무당집을 지어주고 북묘? 예. 네. 청주 성균관대학교 북쪽에 있었어요. 예. 아주 큰 무당집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왕후에게 줄을 대서 벼슬자리 하나 얻어보려는 사람들이 이제 이 무당집 앞에 줄을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당한테 잘 보이면 벼슬을 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막 국가의 공적 인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기력해지고 무력화되고 이제 사람들은 벼슬자리 오른 사람들을 보고 뒷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의 권위 또는 권력기관의 권위 자체가 붕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좀먹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도 많이 얘기했던 것이고요. 또 이런 걸 비판했다가 뭐 처벌받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는 뭐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민황후가 서울로 잘 돼서 갈 거라고 맞췄다는 무당. 예. 그 사람은 민황후의 그 비참한 못 맞췄죠. 말로 못 맞췄습니까? 예, 못 맞췄죠. 아, 그거 참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요? 믿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식의 이 비선 실세들의 역할 이런 것에 이 좋은 일을 한 것은 거의 없다. 거의가 아니라 전혀 없다고 전혀 주장하고요. 그리고 사실 비선실사라는 말이 무의미한 것이요. 이거는 이제 일부는 모르고 그러니까 비선이죠, 그죠? 그 과거에 그 외척이 난무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외척이라는 건 뭡니까? 왕의 외가 또는 처가 쪽 사람들을 외척이라고 외가 그러죠. 처가 쪽을 외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친가 쪽도 사람이 있겠네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됐죠. 친가 쪽은? 예. 아, 왜요? 더 가까울 텐데. 예를 들어서 가깝다고는 하지만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들, 반정을 하거나 쿠데타를 하는 왕조 시대에는 그렇죠. 조선 왕조에서 중종 반정, 인조 반정 두 차례의 반정이 있었는데 다 왕의 친척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친척 사람들이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이건 이제 왕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왕의 외가나 처가 쪽 사람들은 왕이 그 자리에 있어야 권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은 전혀 위협이 되질 않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대군이나 군처럼 왕의 직계 친척들은 견제의 대상이지만 왕의 외가나 처가 쪽 사람들은 이제 왕을 보필하고 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히 지켜주는 사람이다라는 관념 또는 사실이 그랬고요. 이런 게 형성이 돼서 외척들의 힘이 세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기화로 해서 이제 힘을 쓰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게 외척이 바로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 유명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고려 때 이자겸이는 뭐 자기 딸들을
조카한테, 그 외조카한테나 외손자한테까지 시집 보내서 네. 몇 대에 걸쳐서 외척 노릇을 한 그 줄줄이 그냥 이렇게 보내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따지고 보면 영흥민 씨, 조선 말의 영흥민 씨 같은 경우나 안동김 씨 같은 경우나 다 이제 외척 가문으로서 된 것이고요. 영흥민 씨는 좀 흥미로운 일입니다만은 현상입니다만은 이제 어머니도 민씨고 부인도 민씨잖아요. 네. 친척들이 다 이제 외척도 외가도 됐다가 친가도 됐다가 좀 약간 천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되는 사례들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 역사에서 이제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낱낱이 세계적인 으로 유명한 아주 기록 유산인데. 예,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혹시 예. 소위 비선실세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기록된 게 있습니까? 뭐 기록되는 것이 이제 많은데요. 그리고 또 그 부작용에 관해서 이렇게 실록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나온 문집이라든가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라든가 네. 이제 여러 것들을 모아놓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나함 이야기나 네. 또는 이제 진령군 이야기는 이제 그 왕조실록 같은 데 공식으로 안 나오죠. 왜냐하면 네. 일단 이런 그 정치 문화가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 네. 실록을 쓰는 사람이 이제 그 비리를 저지른 사람의 후손이거나 친척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게 돼요. 이제 세도 정치가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기록에는 안 남기고 이제 외부에서 손을 도는데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이제 한간에서 네. 이제 정권 핵심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들 또 그 비리와 관련된 소문들이 많이 돌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선실세라고 이제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이게 왜 비선이라는 말을 안 썼냐면요. 사실은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좀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게 모르는 선이니까 비선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게 선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줄을 대는 것이잖아요. 좀 비밀스러운 선이라는. 그렇죠. 공개적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누가 알기만 하면 그게 큰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선 이런 정도의 이제 개념인 거죠. 네. 참 그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 근대화가 된 예. 지금의 정치에서도 보면 예. 참 역대 정권에서 수도 없이 많은 비선 실세들 잡혀가고 교도소 가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실세는 맞는데 네. 비선실세라고 하는 그 이름이 네. 실제로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이제 이인자라고 이제 불렸다든가 네. 또 직함이 공식적으로 있었어. 물론 국정원장이라든가 뭐 또는 이제 다른 직함이라든가 이래서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이제 그 뭐랄까요 좀 비리가 나중에 드러나서 네. 이제 그리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되고 이러는 네. 사례들은 어느 정권에서는 누구 아들 뭐 형님 그렇죠. 뭐 어쩌고 아들 형님 뭐 이렇게 나오죠. 줄줄이 예. 그런 식의 이제 사적 관계들이 이제 문제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나합이라고 하는 이제 기생이 예. 과거 시험에 급제를 했다거나 다른 데 이제 정치 경력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이제 공적인 테스트 검증 또는 걸 거치지 않았고 네. 또 비선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적인 감시의 영역에서도 비껴나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누구 아들 전직 대통령 아들이나 또는 이제 뭐 형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자기가 할 일이 아닌 걸 하게 되니까 네. 이제 공적 감시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 환관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환관들은 사실 환관에는 직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자기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서 더 많은 일에 개입하거나 뭐 이래서 환관 정치니 뭐니 권한이 남용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환관 정치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이제 요즘 언론에서도 이제 네. 많이 얘기하고 있는 네. 중국 한나라 말에 십상시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요즘 문고리 권력이란 말이 도는 것도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인데. 네. 근데 조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중국 고대의 그런 양상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사실 중국에서도 그런 일 겪고 나서 환관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견제하고 막는데 역대 황조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우리가 환관 그러면은 되게 이제 그 거세된 남성 이렇게 이해를 내시. 하는데, 예, 내시가 거세하기 시작한 문화는 뭐 좀 원나라 때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고려 시대 말에 들어와서야 그런 이제 악습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네. 근데 그런 이유 자체가 이제 왕의
여자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뭐랄까요. 굉장히 남성 우월적인 그런 사고도 있지만 한편으로서는 그렇게 만들므로써 이제 환관을 좀 등급이 낮은 사람으로 치부해서 그 정치적 영향력 자체를 거세하기 위해서 한 측면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좀 특히 이제 근세사 고려시대 말이나 조선시대까지의 역사에서 보자면 몇몇 예컨대 예종성종 때의 전균이라든가 연산군 때 김자원이라든가 몇몇 이제 정도 이상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환관의 이름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중국 역사상의 십상시처럼 아예 왕의 이목을 완전히 가리는 그런 정도의 환관 정치의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왕과 또 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었죠. 예. 뭐 사관원입니까? 아니요, 그 사관이라고 춘추관에서 담당하는데요. 이제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좌동 우원이라고 했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관 2명이 왕좌에 반드시 붙어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임금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적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임금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받아 적고 그래서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감시하게 하는 법도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태종 때의 고사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하도 너무 귀찮게 따라다니니까 그만 적어라. 그랬더니 이제 사관이 그만 적으라고 말씀하셨다까지 적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당연히 적어야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사실 임금은 내시들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사실 이런 이제 사관들에 의해서 철저히 감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변을 보면 이제 변의 상태가 어땠는 것까지도 이제 감시받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근데 그 왕에 대해서 이게 관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제 공직사회의 부패나 말이죠. 뭐 이런 것에 관해서 감찰하던 기관. 그러니까 사헌부가 이제 그 일을 기본으로 했고요. 또 사헌부가 하지 않으면 사관원이 또 누구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왕에게 간하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사헌부는 이제 관리들의 기강을 잡는 곳이잖아요. 근데 관리도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 왕족이 어떻게 이제 개입을 한다든가 또는 이런 무당이 개입을 한다든가 이거는 이제 왕에게 관할 수는 있어도 사헌부 귀찰 대상은 아닌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 대통령의 친인척들을 감찰하는 특별 감찰관 이제 이런 것도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임명도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유사한 기관이 전에도 있었죠. 그게 바로 있긴 있었는데 이제 정치부에서나 사원부에서나 다 이제 이거를 귀찰이라기보다는 좀 전달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사실 조선 왕실에 대한 비방을 좀 가장 많이 이끌어낸 행위들이 바로 이제 왕족들 일부의 아나무인격 행위들이었거든요. 왕족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외척입니까? 아니 이 경우에는 이제 외척 친척 안 따집니다. 정치에만 개입 안 하면 되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임금이라도 자기 이제 조카나 이제 외조카가 누구 옹주의 아들이나 자기 동생의 조카가 연루됐는데 그 행위 자체가 아주 더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양가 부녀자를 이제 잡아다가 능욕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근데 처벌을 안 해요. 못하죠. 자기 조카가 그랬는데 어떻게 처벌하겠느냐.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이제 종종 나와요. 그런 기록들이. 근데 그렇게 나오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왕 자체가 비방을 받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을까요? 이 사욕과 탐욕과 이런 것들 때문일까요? 아니, 그건 좀 민주주의라고 하는 좀 새로운 정체는 바로 이제 그런 식의 왕조 시대의 사적인, 그러니까 왕이 개인으로서 권력을 독점하는 시스템과 이별하는 이제 의례잖아요. 이별이 돼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그 절차적, 제도적 민주화는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한 구석에 생각이 지도자에게나 국민 일반에게나 또 왕조시대에 가까운 왕조시대의 유패나 폐풍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싶어요. 이제 청산해야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제연구소의 전우용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셔요. 저 비단이구만요.
알뜰한 우리 음에 가족들 챙기는 데는 아낄 줄을 몰라요. 알뜰한 주부님들, 통신비만큼은 M모바일이 아껴드릴게요. 쓰던 무대로 유심만 바꾸면 통신비가 최대 반값. 따질수록 KT 알뜰폰 M모바일. 가입문의 1899-5000번. 네, 오늘의 금요시사 퀴즈 정답을 발표한 시간입니다. 담배값의 인상폭을 맞추는 것이 오늘의 퀴즈인데요. 답은 3번 2,000원입니다. 6793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서민들의 체감은 2천만 원입니다. 서민들 주머니를 쥐어 짜서 올린 담배값이 이니만큼 거기서 거둔 세금 제발 꼭 필요한 곳에 써주세요 라고 적으신 분도 있습니다. 공연 선물을 받으실 분들은 제작진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1193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6508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정아씨, 장시야, 이택상,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12월 5일 금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